자, 하지정맥류예요. 자, 하지정맥류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동맥에는 우리가 판막이 없어요. 근데 정맥에는 이렇게 판막이 있어요. 그럼 피가 여기서 1이라고 그러면 1에서 2로 올라가고, 그죠? 2에서 3으로 올라가고, 3에서 4로 올라가고, 막상 수에즈 운하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걸로 올라가는 힘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피 공급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자, 보세요. 잠을 잤는데, 잠을 자서 그냥 앉아서 잤다 이거죠. 그리고 누워서 잔 거하고, 앉아서 자면 어떡합니까? 계속 한 3일, 4일 앉아서 자보세요. 피로가 안 풀려요. 허리도 아프고. 누워서 자야, 그지요? 혈액이 잘 공급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자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혈액이 잘 위로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정맥류가 있는 사람이 장기간 서 있는 사람이 직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지가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 작동이잖아. 근육의 작동에 의해서, 근육이 움직이는 작동에 의해서 근육이 움직이면 혈관이 같이 연동 운동의 세계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간 서 있다고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장기간 서 있으면 혈액이 잘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체를 해. 자, 장기간 서 있다 보면 혈관이 정체를 하면 결국은 피가 여기서까지 잘 못 간단 말이죠. 그러면 혈관이 늘어나. 혈관이 쫙쫙쫙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더 되면 혈관이 휘어. 혈관이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 그래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혈관이 휘어줘야 그나마 정체된 피를 그나마 자기가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자, 하지정맥류다는 거예요. 하지정맥류. 근데 이제 하지정맥 중에서, 자, 이 그림을 잘 봐요. 신부정맥이 있어요. 여러분 신부정맥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있죠? 신부정맥 혈전증이라 해가지고 이코노믹 증후군, 피지방 증후군 이거 생각나시죠? 근데 표제동맥이 하지정맥류는 표제동맥에서 발생해요. 표제동맥에서. 그러니까 살사태 가까이 있는, 피부 가까이에 있는 정맥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정맥에서 혈관이 한 80% 정도가 여기서 신부정맥으로 가고, 여기는 한 20% 정도 가고, 둘 사이에는 이렇게 계속 혈관이 있어가지고, 그죠? 여기서 못하면 이쪽으로, 많으면 이쪽으로, 이쪽에 많으면 이쪽으로 해줘.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정체되잖아요. 자, 그러면 치료 방법이 뭐겠어요? 첫 번째 치료 방법은 스타킹으로 이걸 압박해 주는 거죠. 자, 스타킹으로 압박하는 조건이 뭐예요? 지금 판막이 떨어져 있으니까. 판막이 떨어지니까 스타킹을 압박해 주면 정체된 표도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게 쭉 다 붙죠. 그러면 뼈가 스타킹 압박해 주니까
정체된 뼈도 어떻습니까? 혈관도 눌려지겠죠. 그리고 눌려지면서 혈액 속도가 빨라지고 정체된 뼈도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판막이 이렇게 닫혀지겠죠. 그러니까 스타킹으로 우리가 증상력이 있고 증상은 넘어가고요. 결국은 뭐예요? 뭐 다리가 아프고 무겁거니까 가려우면 정맥이 화끈거림 만지고 뭐 쪽이 있는데 결국은 더 진행되면 피부 바깥으로 부풀면서 휘어지는 거죠. 이 정도 돼야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발목 부종이 이거는 이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 1단계, 요거는 2단계, 요거는 3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목 부종이 생기고 피부색이 변하고 궤양이 생긴다. 이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동시에 오는 게 아니고, 그죠? 단계 우리가 의학을 책을 보면요, 이게 수험생들이 느낄 때는 동시에 오는 거냐? 아니야. 첫 번째 있는 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더 심해진다 그러면 그만큼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요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이 뭘까 하는 거죠. 자, 치료 방법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뭘까요? 결찰술. 그러면은 결찰술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저 동맥 안 쓴다는 거죠. 경화증. 약물을 넣어가지고 그 동맥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정맥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경화증.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 방법이 뭐예요? 발 제거. 정맥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됩니까? 이제 이 정맥은 없어지는, 이 표제동맥 정맥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만 이제 남아있는 거죠. 이거 남아있어요. 저는 이제 이 발바닥에 굉장히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는 게, 신장 투석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도 지금 이 표제동맥이 없어요. 이 표제동맥을 뜯어다가 심장 우회수를 하면서 심장에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지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쥐도 잘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도 지릿지릿하는 증상이 있어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뭐 좋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정맥 하나 막혔다고 해서 내 동맥이 막히면은, 그죠? 사람이 죽을 수 있죠. 근데 하지 중에서 정맥이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문제 되는 거 아니고, 없어지면 다른 정맥으로 계속 통해서 올라가니까 문제. 자,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결찰술하고 하면 결찰술이 뭔지도 모르고, 경화요법이 뭔지 모르고, 근데 그 뭔지 모르고 외운다는 게 나는 대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머리로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외워버린다. 깡그리. 그럴 수가 있을까? 게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존경합니다. 저는 그렇게 머리가 안 따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론적인 걸 보고 못 외우니까, 경화라는 건, 경화라는 것은 뭐냐? 딱딱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경화. 걸고 막는다는 거예요. 결찰, 묶는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결찰이란 말이. 그러니까, 결찰이란 말이 우리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의학시론에 계속 나와요. 결찰이란 말은 묶는다는 것이구나. 경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딱해진다. 그 다음에 혈관이 경화됐다. 혈관을 우리가 동맥이 경화됐다. 그러면 동맥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막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꺼워지고, 그죠? 근데 약물로 경화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부만 통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막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동맥 경화나 약물로 경화시킨다는 말하고 똑같이 혈관을 막는다는 얘기. 자, 진단으로 토플러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초음파 검사 중에서 토플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움직이는 장기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초음파를 줬어요. 근데 장기가 움직여 버려요. 그러면 이쪽의 초음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는 초음파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자꾸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장기가 흔들린 만큼 그걸 반영해서 초음파를 내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토플러 초음파라는 거죠. 그래서 토플러 초음파로 하면 뭘 볼 수 있냐 그러면 혈액의 양까지, 혈액의 속도까지를 볼 수가 있어요. 토플러 초음파 검사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만 토플러 초음파 검사가 있을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움직이는 장기를 초음파로 하는 경우는 전부 다 토플러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자, 보세요. 심장에 초음파를 했다. 그럼 그것도 토플러 초음파 검사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심장이 박동하는 것도 보지만 혈액량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검사가 토플러 검사다. CT 단층 정맥 조영술인데, 정말 토플러 검사가 간단하고, 토플러 검사가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진단하고 해서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까지 할 거냐? 실제로는 이걸로 거의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느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평면적으로 공부하죠. 다 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토플러 초음파 검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대부분. 자, 치료병 하지 거상 및 스타키 압박 검사. 스타키 압박이 왜 필요한가라는 설명했죠. 하지 거상도 왜 필요한가 설명했죠. 그죠? 자, 내가 하지에 지금 피가 많이 고여 있어요. 근데 거상을 해요. 그죠? 그럼 피가 이쪽으로 오기가 더 쉽죠. 심장 쪽으로 오기가 쉽죠.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피가 빨리빨리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피가 적어져요. 거기에 스타피 압박을 해줘요. 그러면 다시 혈액이 좁아지니까 거기 남아있는 피가 더 적어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닫히겠죠. 열혈링이 닫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지 거상과 스타킹은 기본적인 치료죠. 그러니까 여기 안 됐을 때 이런 것들이 하는 거예요. 정맥폐쇄술은 경화요법하고 결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꾸불꾸불해가지고 보기 싫다. 그러면 우리가 제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제거하는 사람 보면은 또 여자분들이 많죠.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하지 정맥류는 이 치료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하지 정맥류를 치료하고 방치해가지고 너무 오래된 경우죠. 이것도 항상 그거예요. 단계예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요.